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혹시 이 곡줄을 기억하시는지요? 예, 릴리 마를렌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때 소위 말하는 연합군, 그리고 추축국, 특히 독일 병사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하죠. 네. 이 노래와 관련된, 그리고 이 가수에 대한 것을 소재로 해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울려 퍼지는 그런 노래. 네. 노래란 것은 이렇게 전쟁터에서도 어떠한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된다 이거죠.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쟁에, 민중의 투쟁에서도 마르세유의 의용군들이 행진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 프랑스 혁명 때, 그것이 바로 지금 프랑스 국가가 되었죠. 네.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늘도 우리 민중가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니모리안 행진곡이 애국가가 되는 날이 그날까지. 아,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애국가 이 노래는 여러모로 일단은 그 음악적으로도 별로 동해물과 이게 강약이 맞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동해물과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못 갖춘 마디도 아닌데 동해물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최소한 바뀌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또 이제 안기태 선생의 그 친일 행적이라던가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가사도 되게 국가주의적이죠. 아, 국가주의적이긴 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총녀가 뭐 총력 투쟁하고 우리가 못 살고 못 먹고 그랬던 시절에는 그래도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하긴 근데 그 프랑스 국가는 좀 뼈와 살과 피가 막 흐르는 그런 살벌한 가사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써도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겠죠. 그렇군요.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장청 2집을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장청. 예.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의 전국연합회. 예. 예, 예장. 예장. 예, 예장의 그 청년의 전국연합회 문화선교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네. 테이프 이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죠. 예, 오늘은 그 두 번째 테이프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1집은 85년도 네. 라고 들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86년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녹음을 아마 외대 방송국 내지는 예장 쪽에 아마 교회에서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예장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테이프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의 음반인데요. 네네. 이 테이프도 역시 이제 교회에서 부름직한 노래들이 조금 있고, 네. 그리고 또 당시에 민중가요권에서 좀 불러졌던 노래들이 좀 있는데, 네. 흥미로운 것은 이 테이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현관님. 이현관 씨. 예, 네. 이현관 씨의 그 고술 인터뷰를 보니까, 네. 실제로 이 테이프이 예장 청년회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예장 청년회가 전부 다 어떤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니었고. 예,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그 상층부에 네. 운동가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예. 이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갑오경장식이었군요. 위로부터의 개혁.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이프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한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더 수준이 높게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사운드라든지 음질이라든지 노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뛰어난 수준은 아니어서 네. 교회를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라면 오히려 듣고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예, 아시다시피 교회는 또 노래 문화가 되게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성가대 출신 교회에서 음악하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직업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예를 들자면은 바브라 스트레이전드 같은 사람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렵게 자랐는데 교회에서 음악을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바브라 스트레이전드나 또는 누굽니까? 크리스 크로스토버슨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사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80년대 같은 경우는 교회가 네. 어떤 청년 문화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문화를 네. 굉장히 일구는데 많은 도움을 줬었죠. 실제로 교회에서 문학의 밤도 하고 맞아요. 연극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재밌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경우도 있고 네. 또 예수님만 만난 게 아니라 교회 오빠를 만난 경우도 있고 교회 누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음악 열심히 하다가 음악가가 되기도 할 테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어떤 교회 문화의 흐름에 비하면, 네. 이 테이프가 좀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것은 교회 관계자들 얘기고, 우리에겐 지금 훌륭한 자료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첫 곡으로 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힘찬 노래를 한 곡 골라봤는데요. 네. 밥자유 평등평화라는 곡인데, 네. 이 노래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 자유, 평등, 평화가 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노래에 담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투쟁가적인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이 테이프 버전에서도 기타, 풍물북, 그리고 굉장히 거칠고 전투적인 합창, 네. 로 이렇게 노래를 담았는데요. 가사조차도 되게 솔직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선율도 굉장히 직선적이어서 노래 들으면 금방 와닿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김보성 씨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최창남 목사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보성 씨의 노래라고 이제 알고 있긴 한데, 둘이 또 같이 사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같이 만들었을 개연성도 좀 있고요. 네. 어쨌든 오늘의 프로그램을 여는 오프닝 송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김보성 씨는 나중에 노차사 대표를 지내기도 했었던 대결 또는 끝나자는 시다의 꿈. 노래. 네, 시다의 꿈, 끝나자는 노래단가요? 네. 내가 부를 노래는 이별가는 아냐라는 그런 노차사의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었던 네. 문화운동가 기획자이기도 하십니다. 밥, 자유, 평등, 평화 듣죠. 그래요. 이 노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거 참, 그래.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기타 북,
뭐 기타만 있어도 됐지만 기타 없으면 북이라도 치면서 북 없으면 전 손뼉 치면서 불렀었죠. 밥, 자유, 평등, 평화. 저보다는 손병희님의 어떤 세대에 좀 더 가까운 노래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노래 잘 부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선배들 이거 많이 불렀던. 저는 이 노래 뭐 제목밖에 못 듣고 부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전투적인 노래들, 그러니까 80년 광주 이후에 힘을 내야 할 때, 뭐 노래를 한가하게 길게 무슨 작품성 가지고 부를 시간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그런데 노력을 투자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예를 들자면은 전경이랑 학교 내에서 대치했단 말이죠. 전경들이, 사법경찰이 학교 내에 상주하고 있는데, 긴 노래 3, 4분짜리 노래 부르다 보면은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 대치하고 있었던 짧은 시간 내에 구호 몇 개라도 외치고, 혹시라도 노래 부른다면 이렇게 짧은 것들. 네, 그래서 힘을 북돋아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에 이런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실제로 김보성 씨하고 최장남 목사님 같은 네. 경우는 같이 그 노동자 문화예술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더더군다나 뭐랄까요, 어떤 지식인들 취향에 맞는 노래보다는 노동자들이 음악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들도 금방 듣고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많이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최창남 목사, 이분은 이제 당시에 김용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셨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한다면 딱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역시 노동의 새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노동의 새벽이라는 노래 기억하시죠? 오늘 뭐 그 노래를 여러 곡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실은 노래들이 좀 짧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곡 준비했습니다. 아니 그 시간도 네. 때울 겸 네. 저 기타 제가 갖고 있는데 네. 노동의 새벽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자, 지금 뭐 극본에 없는 그 얘기인데, 노동의 새벽. 이거 저 신랑 그렇죠. 신혼부부들을 위한 네, 네. 예, 이것도 이제 그런 유머가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 그리고 그런 여건에서 낄낄거리면서 그랬겠지만, 노래 자체는 참 처절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박노해 씨 시. 그렇죠. 네. 노동의 새벽, 1984년에 출간한 그런 얼굴 없는 시인으로 알려졌었던. 저 풀빛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었죠, 그때 그렇죠. 아마. 네. 이 시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박노해 씨, 그제요. 그 다음에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시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집 한 것만으로도 네.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뭡니까 시인으로서의 그 위치는 흔들릴 변하지 수가 않을 없죠. 거예요. 예. 네. 자,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저는 듣겠습니다. 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잔소주를 붓는다. 이러다가 노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 다해 바둥치는 전쟁 같은 노동일. 오래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벽 깨뜨려 솟구칠 거친 땀방울 피눈물 속에서 숨 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잔소주를 붓는다. 노동자의 해새벽이 오를 때까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벽 깨트려 솟구친 거친 땀방울 피눈물 속에서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잔소주를 붓는다. 노동자의 해새벽이 오를 때까지 노동자의 해새벽이 오를 때까지 이건 노래를 참 잘하세요. 그렇죠? 저요? 네. 이 노래 부르면서 느꼈는데 네. 과연 이 노래를 80년대 노동자들은 어떻게 불렀을까? 분명한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불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여튼 노동의 새벽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쓴 시인은 박노해지만 작곡을 한 것은 김용수, 본명은 최창남. 그런데 이분이 아까 이 밥자유평등평화를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보성 씨와 같이 방을 쓰면서 노동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죠. 네네. 예. 자, 다음 얘기해 주시죠. 이 테이프에 담겨있는 또 다른 곡을 좀 이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 나온 테이프이다 보니까, 네네. 의식적으로, 네. 교회 쪽 노래를 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네. 그 중에 한 곡이 혼자로는이라는 곡이에요. 혼자로는? 네. 외국 곡이고, 네. 김문환 선생이 여기에 이제 번안해서 가사를 붙였는데, 네네. 김문환 선생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였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후에는 서울대 교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 곡을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곡인데, 네. 이 곡을 이제 가져와서 주현신 씨와 이영관 씨가 편곡을 했고, 네. 그리고 이 당시 노래패 활동했던 장윤재 씨와 이 장시청의 노래패들이 장시청에? 예,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뭐랄까요, 이제 교회 쪽에서 어쨌든 교회 쪽의 정서와 어떤 표현들을 담으려고 했던 노래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제 교회에서 불려졌던 그런 노래라는 얘기군요. 네네. 혼자로는 들어보겠습니다. 혼자로는. 자, 어떤 느낌일까요? 소리로는 할 수 없겠네. 불의 소리로도 할 수 없겠네. 불과 둘이 모여 사단함성 될때 어리석은 자 깨우치리라.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장청의 2집 중에서 혼자로는이었는데 정말 이 노래는 진짜 그 가스펠 같네요. 그렇죠. 네, 그 찬송가 같습니다. 네. 교회 노래가 요새는 뭐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교회 노래는 교회 노래의 어떤 느낌이 있죠. 느낌 있죠. 예, 경건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이 딴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건 참 곡조랑 리듬이랑 가사랑 잘 맞거든요. 네. 근데 어떤 노래는 억지로 리듬에 가사를 우겨 넣어갖고 좀 이상한, 이건 외국 곡에다가 억지로 가사를 넣었구만, 이런 느낌이 드는. 야, 꼭 이래야 되나? 차라리 이럴 거면 이스라엘 가군 유태인의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이지라고 하는 아주 삐뚤은 생각까지 날 만큼, 왜 쟤들은 꼭 뭐 비전이 뭐니 하면서는 외국말 영어를 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냥 영어로 예배를 보지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미국 스타일 일변도라고 할까요? 음악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음악인을 한 사람으로서. 네, 뭐 최근에는 어떤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좀 넣어가지고. 아, 그래요? 교회에서 좀 무리가 빚어지기도 했더라고요. 뭐 무리를, 어차피 예배에서 경건함을 포기한 지는 오래됐는데. 뭐 어쨌든 이제 요새 CCM들이 뭐 록음악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데, 어쨌든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좀 약간 댄스 음악 스타일로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뭐 특혜와 향락의 음악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들어봤는데 네. 실제로 되게 가벼워요. 그냥 일렉트로닉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냥 경쾌한. 네. 이게 말이죠. 예전에는 그 찬송가를 부를 때 박수 치면서 막 소리치고 부르는 것도 경망스럽다 한 적이 있었고, 아니 신성 교회에 드럼을 갖다 놓다니, 아니 일렉 기타를, 그리고 아니 왜 찬송가가 아닌 족보도 없는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래. 하여튼 이러한 얘기들은 옛날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에나 뭔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신을 경배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스타일대로. 그렇죠. 형식이 그 내용을 갉아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뭐 저 약간 옆으로 새긴 했습니다만 혼자로는이라고 하는 네. 노래를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그 경건한 느낌에 예, 느낌이 괜찮았어요. 예. 성당 다니시지 않나요? 저 아니요. 교회? 교회 다녀요. 아, 예. 뭐가요? 그럼 왜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 뭐 저 예. 날라리거든요. 아, 네. 네. 최근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교회 다녀오신 게 언제신지. 지난주에. 아, 그런데도 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다음 곡은 네.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곡인데요. 네. 노동자의 시를 가사로 만든 곡이에요. 노동자의 시예요. 예, 근데 실제로 80년대에 나온 노래 테이프를 듣다 보면 뭐 그날이 오면이나 이산화의 사계같이 네. 널리 알려진 곡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 테이프에서 한번 남기고 말아버린 곡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실제로 우리가 아는 민중가요가 뭐 몇몇 곡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네네. 그러니까 뭐 음반도 발표하면 히트곡이 있지만 그냥 히트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곡이 있는 것처럼 네. 이 민중가요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중에 한 곡이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손병희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 네. 들으시는 분들도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 곡을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노동자의 삶이 담긴 어떤 시를 노래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또 노래 중간에는 나레이션이 나와요. 네. 사회적으로 몇 시 반에 노동자의 현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어떤 그 독백 같은 걸 이제 나레이션으로 하면서 또 이 당시에 그 노래 테이프이 어떤 노래 그게 형식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네. 예,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죠. 그 노동자의 생활 그리고 한 곡 더 소개시켜 주실래요? 한 곡 더 한다면 그루터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건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한동원님의 작사 작곡이고 메아리 앨범에도 있고 노차스 앨범에도 있고 김광석 씨의 앨범에도 있었던 네, 그 그리고 이정열 씨도 부르기도 했고 여러 차례 뭐 리메이크 됐던 곡이죠. 그렇습니다. 예, 야하게 교가로 만들어졌던 곡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노동자의 생활 그리고 구루터기 이어서 듣습니다. 어쩌면 나는 기계인지도 몰라. 컨베이어에 밀려오는 부품을 정신없이 납땜하다 보면 수천 번이고 로봇처럼 반복 동작하는 나는 기계가 되어버렸는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는 양계장 닭인지도 몰라. 라인마다 쪼로록 일렬로 앉아 희끄무레한 불빛 아래 속도에 따라 손을 놀리고 빠른 음악을 틀어주면 알을 더 많이 낳는 양계장 닭인지도 몰라. 진이 빠져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면 폐닭이 되어 켄터키 치킨이 되는 양계장 닭인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는 멍에 쓴 짐승인지도 몰라. 노동자로 태어나서 거친 세상 속에서 멸시천대 받는구나.
천년을 굴거운 아름다운 거래 하늘로 엉성히 우리의 하늘 고날픈 잠 깨우고 사라져오면 무릇하기 가슴에 배한도 없다 하늘을 향해 벌린 푸른 가지와 쇳소리로 엉켜붙은 우리의 피가 안타까운 열매를 붉게 익히면 푸른 날 어느새 단풍 물든다 깊은 소리와 내일을 드리고서 하프를 지고 서로 안기는 이번 여기에 뜨거운 아슬라가 사랑 넘친다 서울대 메아리의 편곡을 그대로 따서 했군요. 그렇죠? 네. 기타 주법도 그렇고 화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 테이프를 만들었던데 이제 주도하셨던 분들이 서울대 메아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노래 연습을 하거나 이럴 때도 뭐 굳이 노래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상시에 익숙하게 늘 불렀던 스타일대로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여기 있는 노래들은 그 이영관 씨 말에 하면 수백 번 불렀던 노래, 수백 번 불렀던 노래를. 네,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메아리에서 불렀던 스타일대로 했겠죠, 당연히. 스튜디오 라이브였군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죠. 다음에는 이창학님의 노래를 두 곡 연속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창학님은 여기 4월 그 가슴으로라는 곡하고 부활하는 사나 이런 곡들이 되게 널리 알려진 어떤 창작자였죠. 그렇군요. 예.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출신이던가요? 네,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노래 모임 새벽 등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돌아오셔서 지금 이제 강남의 학원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대단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와갖고 지금 학원계에서. 네. 예. 저의 페이스북 친구기도 하고요. 그 공교육에서 해결해주지 못한 부분을 열성을 다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뭡니까? 나름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과학 경제를 길러내고 수학 네. 경제를 길러내는데 그렇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예명은 이성지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음악은 그 아까 처음에 들렸던 김보성 씨나 네. 최창남 목사님 것은 좀
약간 대조적인 스타일이었죠. 네. 그래서 김보성 씨나 최창남 목사님이 굉장히 쉽고 선명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창학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좀 가곡적인 스타일, 스케일이 좀 크고 그리고 굉장히 그 유려한 표현이 유려한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교회 냄새가 많이 나요, 저는. 네, 교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뭐 굳이 비교하자면 음악을 좀 더 들은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좀 클래시컬하다고나 할까요? 네네.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스타일이 이제 평상시에 어떤 그 만들어낸 음악에도 좀 묻어나는 것 같고 실제로 또 만나보면 뭐랄까 굉장히 그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분이죠. 좋은 사람이죠. 예, 지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4월 가슴이로 또 부활하는 사나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4월 그 가슴으로나 부활하는 사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둘 다 이제 이창님이 만든 노래인데 네. 4월 그 가슴으로는 이제 4.19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네. 그 현재적으로 개성하려고 하는 노래이고요. 네. 부활하는 사나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네. 동학 농민혁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국 사회의 저항의 전통을 한국 사회 아니 한국의 어떤 그 국토와 네. 산하와 비교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혁명의 의지, 저항의 의지를 네. 면면하게 계승하자라는 예. 노래인데 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멜로디가 아름답고 네. 또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어떤 가창력을 굉장히 그 뽐낼 수 있기도 하고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기도 해서 들으면 좀 반하게 되는 그런 노래이죠. 4월 그 가슴으로는 그 86년도에 제가 대학 입학해서 4.19 탑 마라톤에서 4.19 탑까지 갔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노래어리라고 하는 동아리 사람들이 그 탑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었고 부활하는 사나는 산하 시리즈라는 노래들이 있었어요. 네. 우리끼리 얘기했던 이 산하에 그리고 그냥 산하도 있었죠. 그냥 산하도 있었고 이 부활하는 산하 있었는데 부활하는 산하는 제가 처음 들었던 것은 민문연 노래분과 새벽 테이프에 있었던 역예숙 씨의 목소리. 네네. 예, 역예숙 씨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이분보단 이분이 오빠가 더 유명하시죠. 역윤동 감독. 씨. 네. 예. 지금 현재 이 역예숙 씨는 독일에 지금 귀국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독일에서도 성악과 약간 예, 실험적인 관계 있는, 예술을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독일에서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소문이. 네. 예, 그 오빠인 역윤동 감독께서는 얘 아까운데 얘 들어와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잡질 못하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신 적이 있었는데요. 4월 그 가슴으로 또 부활한 사나 저도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수 없어
이제 다시 누가 있어 우리들의 겨울을 말할 것인가? 우리들의 묶인 팔을 대신하며 막힌 입을 대신하여 다시 해방을 외칠 것인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우리들의 아픔을 아는 건 우리들뿐. 우리들의 몽해를 벗기는 것도 우리들뿐. 어둠의 깊은 뿌리를 찍어내린 10월에도 오역의 땅을 갈아엎은 4월에도 죽은 나무에 물이 오르는 5월에도 승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피를 딛고 얻어 터진 등을 딛고 왔다. 이제 다시는 노안 눈빛을 거두지 말라. 어두워진다고 행여 약해지지도 말라. 때묻지 않은 봄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공고한 어깨를 풀지 말고 저 끝없는 거짓 앞으로 시달려 나가야 하지 않는가. 항상 일어서서 떨리는 외침으로 울려 퍼질 때 부활하는 사나. 네, 좀 음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만, 뭐라 그러나요? 이때의 노래들은 지금처럼 감정을 절제하면서 일순간 한번 감정을 딱 터뜨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절절하죠. 절절하는 그런 그래서,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노래 창법에서도 시대의 공기가 담겨 있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기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는 집회장에서 예를 들면 전두환 뭐 타도하자 그러면 진짜 소리가 쩌렁쩌렁 됐거든요. 구호 네. 외칠 때 다들. 근데 갔다 와서 구호 외칠 때는 구호 소리가 좀 잦아든 것 같기도 하고 좀 잦아들었어요. 예. 뭐 그런 흐름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부활하는 사나 그 전에 4월 그 가슴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주은솔님, 이분 게시판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85년에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야학을 다녔는데 그때 배웠던 노래들이네요. 들으니 참 반갑군요.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여기 조화순 목사님이 그때 여기서 일을 하셨었던가요? 그래서 예장 쪽에서 공연이 관여를 했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어쨌든 뭐라 그럴까요? 당시에 노동자, 네. 문화운동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네. 어떤 종교의 힘으로 방패막이가 됐고 네. 굉장히 많은 어떤 공을 세웠던 네, 그런 네. 단체였죠. 네, 그랬군요. 호이님, 이무리한 행진곡에 출첵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광주에서 11호프를 한답니다. 내년은 총선 모드로 갈 것이 자명해서요. 내년 세월호 2주기, 5.18 행사부스 사용료 등 비용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11호프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1호프데이 사는 게 뭐라고. 이 장사익 선생의 글씨체네요. 이제 10,000원이고요. 10월 31일 장소 광주 수안지구가 있군요. 수안지구 바보주막 오후 2시부터 10시. 아, 제가 가봤던 곳이군요. 이 수안지구 바보주막. 지난번 광주지역협의회 그렇죠. 총회에서 총회를 치르고 3차로 갔던 데군요. 뒤풀이 갔다가 뒤풀이 2차 갔던 데. 예. 오후 2시부터 10시. 구민TV 광주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예. 제가 광주에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갔겠죠. 오늘 장청 2집을 다 소개해주고 계셨는데 한 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한 곡은 또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네. 임찬월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네네. 어머니라는 곡입니다. 네, 어머니. 네.
아마 80년대 대학 다니시면서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이라면 뭐 절대 잊을 수 없는 곡이죠. 네네. 네, 김용모 씨 작사 작곡으로 알려진 곡이고 김용모요? 김영모. 아, 예, 김용모. 네. 그리고 당시에는 뭐 선봉의 서사라는 제목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오.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러게요. 네네. 어쨌든 굉장히 아까 처음에 들었던 밥자유 평등 평화처럼 굉장히 가사도 선명하고 멜로디도 선명하고 또 직선적이어서 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의 곡이죠. 그리고 인가의 어머니들의 주제곡처럼 불렀던. 네. 네. 그리고 뭐랄까 운동권 학생의 어떤 절절한 마음 같은 그런 가사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곡인데 이 곡은 역시 마찬가지로 풍물곡을 넣어서 네. 더 이렇게 뭐랄까 또 격렬한 느낌, 또 강건한 느낌을 잘 네. 살리고 있는 편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노래 부를 때 우리 모두 어머니라고 크게 외치고 부르기도 했었고 춤도 있었고 그랬어요. 아, 네. 역시 80년대 학번이시라 이렇게 잘 하시는군요. 아, 예. 네. 오늘 서정민갑 선생과 함께하는 이밀한 행진곡 어머니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세상이 돌아오나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어둠같이 저 붉은 태양에 녹아버리네 사랑하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함께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달이 저절로지 내 방에 오리려 달려가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